여러분, 펀드 사기 지금 벌써 두 번째죠. 라인 펀드 사태에 이어서 옵티머스 펀드 사태까지 줄줄이 지금 펀드 사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사모펀드들이 이자는 많이 준다고 하는데 뭐 은행 이자의 2배 내지는 3배까지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그 투자 수익을 은행 이자의 2배 3배 이야기했으니 그보다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벌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작년부터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들에 대한 줄폐업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올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자산운용사 300곳 중에 300곳, 자산운용사 300곳 중에요 187곳이 적자를 냈습니다. 187곳이요. 엄청나게 많죠. 절반도 훌쩍 넘어가죠. 그 중에 사모펀드 있잖아요. 사모펀드가 158곳이 됩니다. 158곳. 거의 대부분이 사모펀드라는 거예요. 이 사모펀드가 적자를 계속 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모펀드가 적자를 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당금을 못 받아요. 그럼 사모펀드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폰지 사기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자펀드를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해봤습니다. 라임 사태만 하더라도 모펀드를 4개를 만든 다음에 그죠? 그 밑에 자펀드를 195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펀드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을 돌려줬어요. 수익률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해서 이익을 내서 그 이익금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펀드를 자꾸 만들어서 그 만든 돈으로 돌려막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투자해서 수익을 못 내니까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요. 언젠가는 터질 일. 그게 라인펀드가 좀 빨리 터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옵티머스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사태입니다. 여기는 폰지 사기하고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빨리 들어온 투자자들, 펀드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의 돈으로 막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어떤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안정적으로 3%를 이자를 돌려주고자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못 돌려주고 지금 사기 사태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가짜로 정부 매출 채권에 투자했다 서류도 조작하고요. 또 금융결제원에 신고했을 때도 이름도 바꿔서 이름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뭐 매출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매출채권 펀드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오히려 그 돈은요, 돈은 다른 데로 빼돌렸습니다. 뭐 부동산으로 빼돌리고 이상한 부실채권으로 다 빼돌렸어요. 돈 그거 빼돌려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기친 거죠.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사모펀드 시장이 자칫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그에 따라서 줄폐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펀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세요. 펀드 시장이 얼마나 큰지. 전체가 420조 9,540억 원입니다. 2020년 6월 19일 현재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요. 사모펀드에만 이렇게 몰리고요. 공모펀드도 적지 않습니다. 273조 7,354억이나 몰렸습니다. 사실 펀드 시장이 이렇게 커진 데는요. 정부가 펀드 시장 키우자, 대체 투자 시장을 좀 많이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이만큼 떨어지고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0.5%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요. 투자할 만한 곳이. 그러니까 돈을 잘 굴리는 사람들, 돈을 모아서 잘 굴리는 사람들, 이게 법적으로 하면 펀드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가 돈을 굴리니까 말입니다. 이들이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펀드에 들어가 보자. 아니 은행에서 주는 금리보다는 더 많이 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더더욱이나 이 시장 자체에 여러분 규제를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시장에 진입할 때 옛날에는요, 이게 진입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60억 있었어야 돼요.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설립하려고 하면요.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2015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그게 20억 원으로 낮추다가 작년 초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 10억 원으로 또 낮췄습니다. 10억 원으로. 10억 원으로 낮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를 설립하게 된 거죠. 이게요, 좀 냄새가 나긴 나요. 돈을 끌어다가 지금 어디다 쓰는지, 어디다 로비를 했는지 진짜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산운용사, 사모운용사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문턱이 높을 때 적어도 자본금이 20억 원이 있어야 될 때는 70여 곳이었는데요. 지금은요 225곳입니다. 225곳.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실도 많아지고 이제는 펀드도 가려야 합니다. 가려야 해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 헤지펀드에 최초에 가입할 때 기준이 5억 원에서요 이제 1억 원으로 또 낮췄어요. 1억 원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려고 하면 1억 있으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게 자펀드를 만들 때는요 100만 원도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자펀드를 만들게 된 배경이 모펀드에 최초에는 2015년까지는 5억 원이 있어야지 여기다 펀드에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1억 원으로 낮추면서 가입을 했어. 1억 원이 없는 사람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1억 원이 없어. 그러면 자펀드에서 1,000만 원씩 투자해서 10명이 투자했으면 1억 원이 되면 이게 자펀드에서 모집해서 모펀드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임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이 자펀드가 195개나 됐다니까요. 엄청나게 만들어서 돌려막기 하고 사기치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됐죠. 지금 최고 큰 문제는요. 최고 큰 문제는 225개의 사모펀드 중에 제대로 이익 내는 곳이 몇 개냐 이거예요. 제대로 이익 내는 곳이. 일단 158곳은 이익을 못 낸다고 하고 적자가 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투자 수익률이 낼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420조 9,540억 원에 달하는 이 자금들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이들이 가야 될 곳이 진짜 암울해졌어요. 옛날에는 대한민국만 경제가 나빴을 때는 미국 시장에 가서 투자하면 되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면 되지.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 되지.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대한민국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할 만한 곳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은행 금리도 0.5%니까 더더욱 이게 돈 가진 사람들 자산가 입장에서는 어딘가는 투자해야 되는데
자산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펀드에 가입을 했어요. 펀드 가입했는데 펀드는 또 의외로 투자할 데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란지 지금도 지금 굉장히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일단 금융당국은요. 전 사모펀드에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불안하죠. 이 펀드가 420조가 넘는 데다가 이게 지금 라임 사태 터지고 지금 옵티머스 사태까지 또 터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줄줄이 이렇게 안 터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여러분 보세요. 3% 5% 금리 주려고 그러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투자해서 적어도 5% 6%는 내야 되는데 5% 6%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줄폐업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아마 이 사모펀드발 경제 충격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실물 경제 충격에 이것도 대표적인 금융 충격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아마 그 충격파는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에 큰 영향까지 미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158곳이 적자라.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수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만큼 지금 펀드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